안녕하세요. 로쿠쿠 법칙 강경수입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제가 오래전부터 이 로쿠쿠 법칙 지금 현재 동양 고증과 리더십의 만남 2 공자의 논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 논어만 가지고 하니까 그죠. 고전의 향기에 취해 있는 것은 좋지만 옹고이지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옹고의 것도 이렇게 익혀야 되지만 또 새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고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새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좀 명사와의 인터뷰를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사와의 인터뷰 코너를 만들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제가 명사로 모신 분이 다들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한국포스증권의 신재영 대표이사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과찬으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재영 대표이사 사장님은요, 고려대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하시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MBA를 받으시고 또 한국 호스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이렇게 취득하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우 정권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28년 동안 계셨죠. 28년 동안 계시면서 그 대우 정권 발전에 아주 기린차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정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신재영 대표이사 사장님으로부터 아마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대표이사님 좀 본인에 대한 소개를 저는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포스증권의 신재영 대표사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에도 잘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우리 구범 교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잠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88년부터 한국증권산업에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까지 횟수로 한 32년째가 돼가네요. 그동안 특히 리테일 산업 분야에서 많이 일해왔습니다. 전략이라든가 기획 같은 것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고 특히 강남지역본부와 강북지역본부장을 겸하고 총괄해 오면서 전체 리테일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이 무엇인지, 또 일반인들이 금융을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금융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부를 잘 관리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데 그 금융의 역할을 다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알고 있는 지혜를 잘 말씀을 전달하는데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참 신 사장님께서는 이 한국의 중견 언론 이런 데만 이게 인터뷰에 응하시고, 또 유튜브라 하더라도 이 100만 이상의 어떤 구독자를 가진 그런 쪽에만 나가시는데, 참 저하고 이렇게 또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렇게 허접한 유튜브 아직까지 로쿠쿠 법칙 채널인데 말이죠,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하게 그렇게 좀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들이 예. 한국에서 자기 개발 쪽에 제 채널이 좀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기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제 채널에 이렇게 구독자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일망들이 다 이렇게 큰데,
다들 성공을 원하는데 성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신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예. 제가 개념을 좋아하는데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예.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본질적인 질문을 훅 이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특이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어떤 이유 있었는지 간에 창조가 되었고 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목적과 이유를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반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또 꿈꿀 수 있고 그 꿈꾸는 것을 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목적을 다해서 공부하고 정진하는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삶을 한다면은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신양명을 해서 명예를 누린다든가 권력을 가졌다든가 네. 어떤 위치에 이른다든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이런 것들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면 저는 그것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인생의 목적으로 태어났는가를 인식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미 알려진 책 중입니다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 아마 제가 500세 이상 지금 출간이 된 걸로 아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는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고 워렌 목사가 친 책인데요. 이 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의 삶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풍부한 부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을 한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한 목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으로부터 그렇게 평가받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자 하니까요. 제가 강의장에서 하는 얘기하고 참 이렇게 닮아 있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어차피 진리는 하나니까. 진리는 하나니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예. 진리가 다르다면은 그 진리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이유가 있다. 태어난 이유가 삶의 목적이 되고 그걸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사명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서도 그죠? 다 다를 수는 있지만서도 그 뭔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도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게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수단적인 것이 부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죠. 그런데 부하면 이게 여러 가지 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돈도 그렇습니다. 부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또 열심히 더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 위한 그죠. 그거 이제 벌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사명이 이렇게 서겠지만서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또 자기 개발을 하는 목적도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한 정의도 좀 이렇게 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사람들 돈에 대한 좀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여러 명사들도 돈을 명쾌하게 정의하신 분도 있고 뭐 본인의 특성에 따라 사신 분도 있죠. 뭐 옥자는 뭐 돈 하면 가슴이 뛰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우리 몸에 혈관을 흐르고는 피와 같은 거기 때문에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소중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은 독이기도 하고 약이 될 수도 있는 칼에 양날고 같은 거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돈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먼저 중요한 게 돈의 속성을 굉장히 아는 게 우리가 부자가 그리고 또 남에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실질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돈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돈 자체가 네. 생명력이 있는 거네요. 그걸 이제 네. 우리는 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낳습니다. 돈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시간 속에서 부는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네. 가장 돈을 쉽다기보다도 돈을 계속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돈을 쫓아가기보다는 돈이 돈을 낳을수록 하는 설계를 하고 그렇게 만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가장 중요한 속성 자체가 쫓아가는 것보다는 구조를 만들고 돈이 돈을 이룰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살아있는 생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돈은 우리 안에 돌고 있는 피와도 같고, 예, 피가 없으면, 피가 잘 안 돌면 이게 예. 몸이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이 돈이 없으면 이게 생활이 잘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이고, 이 돈의 구조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못 만들어 놓으면 예. 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돈이 이렇게 저절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어 놓으면 평생 일을 해야 된다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돈의 구조라는 것하고 좀 일맥상통.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금융이 생겨난 그 원리와 이치를 사실은 먼저 아는 게 돈을 이해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부자라기보다도 돈을 벌기 위한, 메이크머니 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죠. 네. 금융이 생겨난 예. 이유. 예. 사실은 좀, 금융이라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시간이라는 타임머신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 제가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즉 네. 여윳돈을 가져온 사람이 있고 지금 돈이 긴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오늘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내일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앞으로 한 달 후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예.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네. 돈은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음. 그래서 내가 그 돈을 타임머신을 타고 예. 지금 필요한 돈을 미래로 당겨올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으로 해가지고 부의 전의를 통해서 네. 그게 다른 그 사람에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음. 나는 그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고, 아. 이렇게 해서 부는 실질적으로 적절한 배분 관계 속에서 서로의 공평함을, 그리고 서로의 이익을 창출시키는데 증가시키기 위해서 금융은 태어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은 누구를 해꾸자기보다는 서로가 편리하고 서로가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시절부터 금융은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사실은 문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든가 중국 지역에서 발견된 모든 문자 속에는, 각권 문자에도 보통의 경우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누구에게 언제 받을 것이고 언제 금액이 얼마고 이 계산은 얼마라는 이자법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게 금융의 시초입니다.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금융은 예. 나와 남을 편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이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편리함을, 시차를 타고 타임머신을 태워서 이야. 그 돈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런 금융이기 때문에 내가 금융을 잘 이용하게 된다면 나도 편리하고 남에게도 덕을 베풀 수 있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 그러나 본인의 욕심껏 내지는 남을 해하고 나만이 더 갖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금융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융의 구조라는 것이, 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돈은 생물이라는 것, 그리고 금융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서는 일단 초보를 띄었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듣는 그런 그 단어들이 지금 이게 막 새로운 개념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이 시간이라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것을 땡겨올 수도 있고, 이것을 또 미래를 위해서 묻어놓을 수도 있고, 누가 빌려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금융이라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을 어떤 그저 뺏어가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그걸 많이 전문 하고 용어로 있는데. 우리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제로섬 게임으로 금융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교수님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필요하고 저는 돈이 여유가 있다면 네. 그 대가를 받고 빌려줘서 예. 교수님은 그 돈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그렇죠.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그렇죠. 것이고요. 예. 저는 아이들머니 쉬고 있는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쉬고 있는 내 돈을. 돈이 예. 쉬지 않고 다시 인크리딩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게 금융인 겁니다. 승승이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금융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손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의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 저축하는 과정, 부를 축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폐단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금융의 어두운 면만을 봐서 그렇지 그러네요. 실질적으로 네, 네. 금융이 주는 혜택과 금융이 주는 우리에게 밝은 면들을 바라보고 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네. 먼저 부자가 되는 첩경이 들어서는 겁니다. 진짜 가장 중요할 것 같네.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하는 행동과 얻는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데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야, 오늘 이 금융이 돈이 시간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 개념 하나만 잡혀도 이게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랄까 또는 부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이 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자신도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다들 돈을 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을까?